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 않나요?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마치 시간을 낭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특히 가까워질수록 더 거리낌 없이 상처 주는 말들을 하죠. 이런 사람은 마치 흡혈귀처럼 알게 모르게 좋은 기운을 모두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면 갈수록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런 흡혈귀에게 상처받지 않는 현실적인 해결책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3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인간관계에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산이 되어줄 거라 확신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전에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상처받는 이유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그냥 참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무작정 해결하려 들면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되고 자책감으로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상처받는 이유부터 살펴보고 실질적인 해결책 3가지를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그냥 웃고 넘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며칠씩 끙끙 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어떤 분은 금방 회복하고 또 어떤 분은 오래 고생하는 것처럼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강도가 다르고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속도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타고나길 너무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분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건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한 장점이죠. 둘째, 과거의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진 경우입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까운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내 욕을 해도 별로 안 아픈데 40년 같이 산 친구가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요. 이건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 때의 실망감도 커지는 거죠.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이 클수록 그 믿음이 깨질 때의 상처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처에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대처 방법은 상대의 말을 딱 한 번만 걸러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을까요? 상대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듣기 불편한 비난을 건넸을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이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잠깐 멈춰서 울타리를 쳐서 걸러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상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의도를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 부정적인 말에는 진짜 사실보다 감정적인 불만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처 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들도 순간적인 감정에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 보세요. 며칠 전 공원에서 만보 걷기를 하다 만난 65세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어머니, 왜 아직도 이것도 못하세요?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려야 돼요? 진짜? 이런 말을 들을 때면 며칠씩 잠도 못 자고 가슴이 아팠죠.
그러다 유튜브를 보고 잠깐 멈추고 생각하기를 배워서 직접 해봤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평소처럼 어머님은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3초간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왜 며느리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아, 우리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고 했지. 요즘 많이 피곤한가?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며느리야, 회사 많이 힘들지? 라고 물어보니 며느리가 울면서 회사 스트레스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대방의 말이 늘 나를 겨냥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요. 지금은 며느리의 말에 예전처럼 가슴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오랜 시간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난할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되묻는 연습을 습관화해 보세요. 상대방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내가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생각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울타리를 치게 되면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질까요? 상대방이 갑자기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다 보면 앞으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점점 건강하고 단단한 내면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지혜롭게 거리를 두세요. 어휴, 은퇴하고 집에서 남편이랑 하루 종일 부딪히니까 미치겠어요. 결혼 30년 차인데 상처 주는 말을 요 근래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황혼이혼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제.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매일 봐야 하는 사이라면 아무리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도 쉽게 거리를 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할 것 같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은 지나친 밀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밥 먹을 때 젓가락 놀리는 모습, 신문 볼 때 다리 떠는 습관, 말투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하죠. 더 무서운 건 뭘까요? 그건 왜 그렇게 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보기엔 이런 말들이 자연스레 나오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모든 행동에 의견을 달게 되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옭아매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해진 고립 시간을 만드세요. 나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전화도 대화도 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선언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60대 주부 한 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는 제 운동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봐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엄마가 왜 이렇게 차가워지셨냐고 서운해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엄마 아침 운동 잘 다녀오세요 하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편해졌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님, 오전 10시부터 11시는 제가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싶습니다. 그럼 업무 효율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이렇게 제안하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수긍한다고 합니다. 둘째, 집중 대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 종일 흩어져 있는 대화 대신 저녁 8시부터 30분만 진짜 대화를 나누세요. 놀랍게도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종일 나누는 이야기보다 더 깊은 이해를 만듭니다. 셋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리더라도 하루에 3번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닌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상처 주는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닌 내 마음속의 간격입니다.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한 번 시도하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3번째 대처 방법은 주파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어요.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커질수록 정작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용서하려면 마음이 먼저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적 처벌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본인의 잘못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도 어디선가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분명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의 문제는 그들의 몫일 뿐 내가 레이더를 돌리면 내 손에서 떠난 일입니다. 용서는 결국 오로지 그들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크다면 한 번의 마음이 좋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는 일기 쓰기나 산책처럼 나만의 감정을 정리하며 자존감을 먼저 올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에 조금씩 투자해 보세요.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관계들은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더 두드러집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가지치기 하고 때론 홀로 보내는 고독한 시간도 삶의 좋은 손님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 레이더를 나를 향해 돌리는 순간 상처 준 사람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상대방에게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행복이 모두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모두 사실이라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날카로운 말을 한다 해도 그 말의 무게와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깊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때 비로소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